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 관절 마디마디가 뻣뻣해지면서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관절은 관절액이라는 액체가 차 있어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액이 차가워지면서 점성이 증가되어서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이 관절의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요즘 많이 맞고 있는 그 관절 주사, 연골 주사라고 하죠.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DNA 성분의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그럴까요? 손상된 관절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관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먼저 연골은 재생이 될까요? 그림을 보면 활막이라고 있죠. 이 활막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윤활액인 그 관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연골은 혈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관절액이 연골로 스며들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재생이 됩니다. 다만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서 직접 재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더디고요.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재생은 됩니다. 관절액의 대표적인 성분이 히알루론산인데요. 요즘 연골 주사로 많이 맞고 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연골 주사는 정확히 말하면 이 연골을 재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절액을 보충해서 이 관절의 윤활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연골 자체 문제보다는 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 그리고 힘줄, 인대, 여기가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연골 주사, 즉 관절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관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쓸수록 점점 더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오는 거예요. 관절을 오래 쓰고 또 많이 쓰게 되면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이 관절액이 메마르면서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관절 주변에서 관절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80대, 90대에도 관절이 건강한 분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관절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을 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무릎 연골의 두께는 불과 3에서 4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에 굉장히 취약해요. 게다가 연골은 손상이 진행되어도 이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서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는 분들도 있죠.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나이와 생활습관, 그리고 관절의 상태, 그리고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인공관절의 수명 등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인공관절이라고 해도 이 타고난 자연관절을 완벽하게 대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술은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에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 할 때는 초기에 관리를 잘 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본래의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골은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재생이 되는데요. 이 관절액도 체액의 일종으로 혈액 중에 있는 일부 성분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충분하면 관절액도 충분히 잘 만들어내고요. 이 관절액이 연골로 잘 흘러 들어가서 관절의 손상을 복구하고 재생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체액과 혈액이 메말라 버리면 당연히 관절액도 메말라 버려서 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체액과 혈액의 부족이 있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조혈 영양제도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체액과 혈액의 바탕이 되는 물도 충분히 드셔야겠죠. 특히 관절이나 근육과 같은 이런 결합 조직을 쫀쫀하게 하려면
미네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저는 유황의 공급원인 MSM을 가장 기본적으로 권해드려요. 유황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인자로 우리 세포의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특히 관절과 연골 같은 이런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유황은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서 관절염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요. 콘드로이친도 유황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드로이친보다는 MSM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관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상체를 받치고 있는 것이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인데요. 여기가 약해지면 이 무릎으로 하중이 다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야 하고요. 또 무릎 관절염은 관절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이 손상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운동법은 운동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내게 맞는 운동법을 찾으셔서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또 관절은 자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세나 아니면 양반 다리를 하거나 또 다리를 꼬는 이런 자세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식습관을 갖는 거겠죠. 식습관은 체중 조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관절염과 식습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관절염도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이 관절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당독소나 지질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볶고 튀기고 구운 음식들이나 가공식품들이죠. 당독소와 지질독소는 이런 관절이나 근육과 같은 이런 결합 조직에 딱 달라붙어서 이들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그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이 장 점막을 이 당독소나 지질독소가 손상을 시켜서 이 장 점막을 염증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관절염과 같은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관절은 주사나 물리치료와 같은 이런 병원 치료나 약물요법은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을 바꾸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서 스스로가 이 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100세까지도 건강한 관절로 활동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